자, 1번은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지적소관청은 시군구가 아니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도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세종시가.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세종시 시장도. 자, 2번 지목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주된 용도죠. 형상이 아니라. 3번 축척 변경은 맞죠. 축척 변경에서 가장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지적도라는 거죠. 임야도가 들어가면 틀린다라는 것.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는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 분할은 이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죠. 합하여 등록하는 것은 합병이고요. 자, 2번 양입지인데요. 이 양입지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양입지 제한이죠. 제한. 그래서 그 종된 토지 면적이 300이 아니라 330이죠. 이게 100평이 딱 330이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종된 용지가 330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10%를 초과하고 있죠. 그러면 5번처럼 딱 10% 이내인 경우에 딱 330제곱미터로 딱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 330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정확히 10%가 됐을 때는 양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했을 때만 양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양입만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이제 지번부여 방법인데요. 요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지번부여 방법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나옵니다. 지번부여 방법은 뭐 또 많이 보면은 이제 다 그 별게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 한 10개가 되겠죠. 3번, 4번. 사실 또 이게 거의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 산자를 붙이는 거죠. 임야도에는 그 지번 앞에 임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거죠. 그리고 본본 부본을 했을 때는 이제 줄 표시로 하는 거죠. 의자로 써서는 안 되고 다만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 또 3번 이제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인데 여기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고, 그것이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을 할 때,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했을 때 이게 다 동일한 방법이죠. 그럼 거의 동일한 방법을 했을 때요. 그 동일한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블럭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번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본본으로. 그러니까 지번 부여해야 할 지번이 적었을 때. 그러니까 본본. 우리가 지번 부여 방법에 있어서는요. 본본이냐 부본이냐를 명확하게 먼저 보셔야 돼요. 맨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게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모를 때는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 본본의 부본을 붙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본은 다 제외하고 본본만 끄집어내서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본 숫자가 부족하면은 이제 블럭식으로 할 때는 부본을 사용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최종 지번 그 다음 순번으로 본본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식이 아니라면은 이런 경우는 항상 본본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부여 방법이죠. 그리고 4번 뭐 신규 등록인데 신규 등록 알죠? 신규 등록은 이제 본본, 그러니까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그러나 예외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또 여러 토지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든지 이 세 가지는 본본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자, 5번은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지번을 변경했을 때,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했을 때는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4번은요, 또 동일한 내용이죠. 자, 1번 내용은 이제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여러 필주되어 있으면 이제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고요.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분할의 경우에는 이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할에 있어서는 건축물 있는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데 신청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신청 없이도 가능한 것이고, 4번에서 3번은 이제 또 나오죠. 등록 전환 신규 등록에서 예외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본본이다. 그러니까 부본이냐 본본이냐 맨 마지막 글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본이냐 부본이냐. 여기서 이제 부본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은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 주거, 사무실 등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는 신청을 해야만이 그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할과 다른 점이죠. 또 5번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3번만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을 붙여서 부여해야 된다라고 됐는데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본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으니까. 자, 5번은 지목이죠. 지목은 뭐 매년 나오기 때문에 지목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용어를 통해서 계속 이제 했죠. 특히 이제 잡종지가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옳은 것은 1번 이제 많이였죠.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러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여기는 임야라는 거죠. 잡종지가 아니라. 그리고 2번은 이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저장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죠. 독립적인 저장고. 이것이 이제 창고 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고 그냥 과수원에서 과일 담기 위한 곳. 이런 것이면 이제 그냥 과수원이 되는 것이죠. 과수원이. 그러니까 부속 건물이 아니라 독립적 건물이라는 거죠. 부속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3번은 이제 이런 거죠. 과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되지만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되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가 된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대가 안 되는 것은 공장 안에 있었을 때, 공장 안에 기숙사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안에 기숙사 있겠죠. 종교용지 안에 있는 신부님들 주무시는 곳들, 요 세 가지. 공장 용지니까 공장 용지하고 학교 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용지, 요 세 가지만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무조건 이거는 학교 용지, 종교 용지, 종교 용지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입니다. 대예요. 그러나 요 안에 있었을 때는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공장 용지라고 그랬죠.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학교 용지고 종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종교 용지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거용 건축물은요, 다 대예요. 그 이외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무조건 대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죠. 인공수로는 무조건 국어죠. 소규모건 대규모건 항상 국어가 된다. 자연수로이면은 이것은 이제 대규모면 하천, 소규모면 국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부속시설물 부지했는데 그냥 핵심적인 거, 인공적인 수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인공수로다. 자, 5번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건 광천지죠.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용지죠. 그러니까 주유소용지의 가장 포인트는 석유를 판매 목적이다. 판매죠. 판매가 목적이고 여기서는 석유류 등이 용출되니까 광천지. 판매 목적이면은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죠. 여기 용출이니까 광천지죠. 그리고 6번에 이제 지목 옳은 것은 했을 때요. 키위 포도나무는 이것은 과수류니까 이제 과수원이 되는 거죠. 과수원.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 물에서 키우는 것은 답. 토지에서 땅에서 키우는 거는 전. 그런데 그 키우는 것이 과수류다. 그러면 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답과수는 항상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재배라는 말이 안 들어가 버리면요. 전답과수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공장 안의 사원들, 공장 안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공장 용지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란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공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안이다. 안에 있는 것은 다 공장 용지가 된다고 했죠. 기숙사가 있든 체육장이 있든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 공장 용지예요. 이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이죠. 일반인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이제 터미널이 대표적인 주차장이죠. 주차장이 대표적인 터미널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각종 인허가 받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유원지는요,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종합 위락시설이에요, 종합.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유원지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만 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채용용지일 뿐인 것이고. 자,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그 사용 목적 추정에 따라서 채용용지가 되는 것이죠. 자, 5번에 꿩 사육장, 꿩을 사육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장용지죠. 그러니까 꿩은 이제 내다 팔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되는 거죠. 가축이. 그러니까 내다 파는 거 가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장용지. 7번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보호의 표기예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차장촌원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두 문자가 된다. 그럼 철도용지는 차장촌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철 맞고요. 공장용지는 이제 차장, 장에 해당하는 거죠. 장. 주유소도 차장촌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 목장용지는 그냥 목, 양어장은 양 이렇게 되겠죠. 양식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양어장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첫 회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적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도요. 근데 등기법은 쉽게 내도 좀 어렵게 느끼지만 지적법은 어렵게 나와봤자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전부니까. 자, 8번 이제 경계는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요. 뭐냐면요. 자주 나오는 것이 3번하고 4번이 자주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높낮이 차이 없으면은 뭐 중앙, 그리고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또 이렇게 이제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의 상단부. 근데 자주 나오는 것이 이렇게 3번처럼 이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했을 때 이것이 이제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거. 요게 자주 나오고, 요게 이제 다른 말로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항상 이제 바다와의 경계죠. 이랬을 때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라는 거죠. 물론 3번, 4번은 바다와 접하지만 이제 1, 2, 5번은 토지와 토지의 경계인데 이때는 소유자가 다르면은 소유권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